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관련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50억 클럽 관련해서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송유박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장영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애초에 처음에 이제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이 굿바이 이재명이란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개하신 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데 예. 특히 50억 클럽에 이제 박영수가 예. 완전히 뭐 대장동 일당에 200억 플러스 알파 약속받았다는 게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지금 들어갔고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50억 클럽이 이제 더 일부에서는 뭡니까 둘러대고 김만배는 이제 둘러대고 그래 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때 지금 자기네들까지 실세들 간의 대화에서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거짓말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하나 해준 것 같은데 특히 네. 아마 박영수 특검이 지금 핵심 인물이고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여러 가지 지금 네. 정황이 밝혀지고 있죠. 예. 네네. 근데 이게 뒷북 압수수색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 압수수색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거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은 은행은 이제 이런 거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겠죠? 지금 압수수색해도? 이제 결국은 이제 50억을 받은 사람들이 네.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역할을 밝히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최근에 이제 50억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50억 받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흔적도 이제 찾는 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네. 그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어떻게 도와줬길래 50억을 받았느냐 줄 수 있었느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는 이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때 당시 대장동 처음 초기 이제 사업 막 구상하고 이럴 때요. 예. 이럴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뭐 청탁해주고 200억 플러스 알파를 받게 이렇게 말 약정 같은 걸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우리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일으켜 주는데 이사회 의장이면 막강한 영향력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혐의를 두고 어느 정도 이제 핵심에 근접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핵심적인 사실이 확정되거나 밝혀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위해서 이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어느 정도 이제 근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압수수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원지검장 시절에 네. 이재명의 수사를 좀 무마해줬다는 것을 지금 네. 유동규. 예. 유동규가 지금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남시 고문 변호사도 퇴직 후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이권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의혹이 실체에 근접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결국은 이제 이재명인데, 자, 이렇게 50억 클럽에 쭉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재명을 이제 잡으려고, 그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재명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지금 수사 상황을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할 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네. 아주 야비 사람이고 뼈돌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제 돈에 대해서 만지거나 돈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하는데 애를 먹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핵심 측근인 김진상이나 김용이나 유동규 등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한 것으로 네.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에 관한 죄가 범죄 사실이 전부 밝혀지려고 그러면 네. 이제 김만배도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가장 핵심은 정진상인데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정진상을 통해서 컨트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재명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현재로서는 시원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도.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주변 정황만 밝혀지고 있지,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김만배 등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입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까? 계속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가장 핵심은 정진상이에요. 정진상인 뭐 이제 최근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장동 그 사건이 초창기에 제기되고 네. 또 이제 관련 의혹들이 제기될 때 가서 제가 고발했던 성남 FC도 결국은 그 정진상을 통해서 이리저리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그 돈에 관한 그 언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진상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밝혀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정진상의 입장에서 지금 그럼 나머지 이런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걸 다 성남 FC 이걸 정진상이 다 돋바가지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시켜서 그랬다면 죄가 완전히 줄어들 텐데 그걸 다 돋바가지 쓰고 자기가 다 끌어안고 갈까요? 그러면 엄청 많이 살아야 될 텐데. 아직 그 1심 이제 그 심리 공판 단계니까 네. 판결이 선고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정진상이든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거 내가 지금 다 독박 쓰고 할 수는 없다. 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네. 현재로서는 지금 정진상이 쉽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실을 실토할 그럴 가능성은 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뭐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징역이 세게 이제 나오면 자기가 다 뒤집어 써서 세게 나오면 2심 갈 때는 정진상이가 뭐 슬슬 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나오면 한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진상이는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면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이재명 시켜서 한 건데 이거 내가 20년, 30년을 감옥에서 썩어 내가 불기만 하면 1, 2년이면 나올 텐데 그러면 2심에 가서는 불 수 있는 확률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욱 이제 거기에다가 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을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성남 FC나 대장동 이제 배임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그래서 1심 판결이 선고돼서 이제 이재명이 권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이렇게 그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이제 미쳐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 정진상이 그렇게 이제 권해에 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요. 만약에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지금 이원석 총장이나 이 검찰 이 전체가 2,000명 되는 이 조직이 만약에 이재명을 여기서 말하자면 기소를 못 치고 재판에 못 이끌어내면 검찰 자체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어서 윤석열 정권이 타격을 입을 텐데 이재명을 못 집어넣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운명에 지금 날 앞에 서 있는데. 예. 이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네.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재명이 주범이면 틀림없고 네. 이재명을 당장 잡아내야 되는데 구속해야 되는데 또 법원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누굽니까 김인섭이 측근 경우도 영장을 기각하고 이런 걸로 봐서 이제 더구나 이재명이 이제 방탄조끼를 현역 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 당대표로서 영향력 행사 등 해가지고 지금 방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방속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시간이 좀 가면서 선거법이 이제 유죄가 확정되고 이재명이 이제 의원 자격이 상실되고 그러면 방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1차 방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당장이 어렵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결국 저는 전국적으로 이재명 구속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구속되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그만큼 시간을 끌 거고 그렇지만 이제 1심 판결이 정진상한테 무겁게 때려지면 정진상도 불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방탄도 선거법에 100만 원만 벌금 넘으면은
자, 국회의원 빠지 떨어지고 당대표 빠지 당대표 떨어지니까 방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선거법도 이제 그 100만 이상 벌금 확정돼야 예. 떨어지는 거. 예. 그때까지 좀 상당히 걸릴 거 예상이 되고. 예. 이게 제가 예상컨대는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한 그 제2 또 제3 이렇게 그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걸 예상이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저 찬성하느냐가 이제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투표에서는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넘지 못해서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넣으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이제 그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냐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찬성 가능성이 상당히 전에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여론조사가 나와서 네. 그것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뭐라 그럴까 불리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예. 낮다든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다든지 하는 요소는 불리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2의 체포동의안, 제3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찬성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10일이 지금 그 총선일인데 1년도 이제 남지 않았잖아요. 예. 3일이니까 이제 1년에서 벌써 이틀 3일 이제 모자라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총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은 절대 스스로 의원을 사직하거나 당대표를 내려놓거나 공천권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던데 네. 각속되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이 법정에 가서라도 공천권 행사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저도 의견이 동일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이 불리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에서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을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재명을 손절하는 타이밍이 온다. 비명계가 이재명을 손절하기 그렇죠. 위해서 손절하려고 그러면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그때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찬성하는 방법이 제일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이죠.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 가지고 가서 영장이 발부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공천권을 이제 뺏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구속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의 압박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이 공천권 행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거법 위반이 1심에서라도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의원들이 흔들리죠.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아주 크겠죠. 근데 이제 선거법 위반이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속도로 봐서 과연 6개월 안에 1심 결론이 나올지가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제가 예상기에는 내년 총선 전에는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죠. 예.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정근 민주당의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서 구형을 3년 때렸는데 법원에서 4년 징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구형보다 더 많이 때린 건 지금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임기가 끝나가니까 지금 법원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흘러나와요. 그렇다면 이 정진상 관련 이런 재판도 세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5천 개가 나왔느니 핵심은 2천 폐졌느니 이런 등등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지금 윤관석 의원인가요? 어디 이제 압수수색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걸 예상되고 그런 것들도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송영길하고 지금 관련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정근 돈 먹은 걸로 인해서 송영길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송영길이가 누굽니까? 이재명을 자기 지역구를 내주고 자기 후임 당대표로 만드는 사람이 송영길이잖아요? 정말 다- 그 송영길 대표가 네. 순수한 자의에 의해서 지역구를 의원을 사직하고 서울시장 출마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오히려 이제 어쩔 수 없이 압박에 못 이겨서 자기가 약점이 있으니까 당대표를 내놓고 뭡니까 인천 계양구의 그 네. 의원을 이제 내놓고 서울시장 출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추측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녹취 파일이 뭐 몇천 개가 이제 지금 나와서 포렌식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관련성, 이재명과의 관련성, 이재명의 무슨 약점을 잡는 듯한 이재명 측근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전화 녹취 파일이 나오고 이러면은 뭐 이재명도 결정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결정타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전에도 제가 여러 차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그야말로 범죄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네. 온통 범죄의 수렁에 그냥 빠져서 그냥 정말 맹신하는 이재명 빠들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빠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저런 사람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대표가 되는지 정말 의아스러울 정도로 범죄꾼입니다. 완전히.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우리 변호사님도 예상하지만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겠나. 시간이 문제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도 이제 임기가 아무리 버텨봐야 임기가 뭐 6월까지인가 끝나니까요. 이제는. 그렇죠. 이젠 예,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올바른 또 대법원장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예. 법원 분위기가 일신되면 예. 일선 판사들도 또 거기에 또 춤추지 않겠습니까? 예. 없죠. 정치인 사건은. 예. 그렇죠. 예. 하여튼 굿바이 이재명의 책을 쓰셔서 그때 화제가 됐는데 진짜 굿바이가 되는 아니, 날이 그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래 안 남았죠? 진짜 굿바이. 예, 진짜. 완전 굿바이. 예. 완전 굿바이 좀 하게 해달라는 게 지금 국민들이에요. 아주. 그러면 저도 지금 간절히 빨리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보도만 나오면 그냥 많이 피곤해하고 피로해하고 지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굿바이 하는 날 빨리 예. 오기를 바랍니다. 네. 빨리 오길 바랍니다. 저도. 네. 예. 장영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인데 이제 이분은 변호사니까 재판 과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재명은 절대 포기할 놈이 아니다. 절대 아주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공천 안 포기할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둘러댈 거다. 이런데 지금 시간은 걸리지만 정진상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어 봐야 1심에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면 2심 갈 때 흔들린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면은 자기는 죄가 완전히 가벼워지거든요. 하수인밖에 안 되니까. 근데 자기가 주범이 되는 순간 이건 뭐 20년, 30년을 맞아야 되는데 이거 1, 2년에 잘하면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는데 1심에서 딱 맞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변수는 선거법 위반 이재명.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금배지 날라가고 당대표 날라가고 민주당은 400 몇십억 토해내야 되는데 그때 이재명이 아무리 옥중 공천권 무슨 해도 공천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집어삼킬 거다. 이재명을 손절할 거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송영길과의 관계. 여기 지금 이정근 때문에 송영길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 파일에서 뭔가 이재명 측근과의 뭔 거래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전화 녹취가 나오면은 그걸로도 끝난다. 하여튼 법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6월까지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장 체제가. 끝나면 이제 6월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올바른 대법원장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대법원 판사들 일선 판사들 재판하는 판사들 바뀌어요. 분위기가. 왜냐면 자기들이 출세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장판사 되고 자기들이 법원장 되고 자기들이 대법관 되고 승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김명수 눈치 좀 보다가 벌써 눈치 안 보잖아요. 이정건 판단하는 거 보십시오. 구형보다도 세게 내리는 게 이게 별로 없거든요. 구형이 3년인데 4년을 때려버렸잖아요. 판사가. 그만큼 법원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다. 굿바이 이재명. 아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제발 뉴스에서 시원한 뉴스 그리고 이재명 그 얼굴 좀 안 보게 시원하게 감옥 가는 저 뉴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온 국민이 지금 병나게 생겼어요. 저도 지금 위험 걸렸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아유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